이재명 대표 오늘 법정에 직접 참석을 할 예정인데 이 대표실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 앞에서 별도의 메시지 안 낼 거다 이렇게 예고는 했거든요. 네. 기자단이 따로 취재를 가긴 하는데 따로 별다른 얘기는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숱하게 무죄 여론전을 펼쳤던 것과는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이주아 변호사님 다른 전략이 있는 겁니까? 어떤 의도입니까? 뭐 이미 선고 결과는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조금 아끼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주진우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검찰청에서 매년 그 유죄 통계를 발표를 해요. 네. 1심 같은 경우는 무죄율이 0.92%,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기소가 되면 99% 유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1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고는 있지만 선고 당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무죄다라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한 어떤 논평을 낸다거나 어떤 입장을 밝히는 건 조금 스스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저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곧 결과를 네. 맞닥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직전에 있는 자리에서는 굳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 이런 네.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이 자료 뭐 말씀하시긴 했는데 기소가 되면 1심에서 무조건 유죄가 나온다. 맞는 얘기입니까?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반 음주운전 이런 것처럼 네. 네, 뭐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거나 또 국민들 대부분은 뭔가 형사처벌 과정이 이루어지면 대부분 평생 한두 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네. 자백을 하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유죄율이 높은 것이고요. 이런 정치적인 사건은 그거보다는 무죄율이 훨씬 높은데요. 네.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재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증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백현동만 예를 들면 옹벽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주장은 그거지 않습니까? 백현동 옹벽 아파트 나는 인허가 안 해주고 싶었는데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협박한 사실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무려 22명이나. 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 같이 근무했던 성남시 공무원들도 다 불렀어요. 근데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재명 대표 편을 든 것이 아니라 그런 협박이 없었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거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사건이 좀 심플해요. 그래서 대장동이나 백현동 비리는 아마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에는 좀 복잡한 면이 있고 또 증인도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재판이 늘어지는 것이고요. 네.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 사건은 쟁점이 간단하고 네. 사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저는 1년 8개월이나 재판을 끌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로 모든 거를 다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근데 지금 1심 선고 앞두고 제일 중요한 순간에 메시지를 아끼는 이유는 저는 이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생각보다 네. 파장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발언을 해버리면 아마 민주당 측에서도 이게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걸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메시지를 내서 그 유죄 판결문하고 특히 너무 많은 주장을 하시다 보니까 유죄 판결문이 자세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30분이나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주장했던 것에 낱낱한 증거들을 다 적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섣불리 어떤 자기 변명을 했을 때 그 장면이 대비되면서 과연 국민들의 평가가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고도의 전략적으로 그 전에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침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1심 선고의 내용과 크게 부딪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사법 리스크의 여파가 파장이 굉장히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 부담을 좀 감내하고 싶지 않다는 반영에서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진우 의원께서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쟁점 간단합니다. 대장동 사건이랑은 결이 다릅니다. 아주 심플한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공직선거법 사건 쟁점, 김문기 씨 알았나 몰랐냐, 그리고 박근혜 국토부가 용도 변경, 백현동 용도 변경할 때 협박했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 딱 두 가지 아주 심플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안다 모른다는 건 주관적 영역, 나의 기억의 영역이다. 이거 사실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에서는 수시로 대면 보고하고 함께 출장 가고 뉴질랜드, 호주 출장 가서 10박 11일 중에 뭐 골프도 치지 않았느냐, 낚시도 같이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검찰에서는 성남 공무원 등은 협박을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관련된 내용이 아마 성남시에서도 요청을 하고 국토부에서도 그 관련된 답변을 했는데, 일단 백현동 용도 변경은 성남시에서 요청한 대로, 그러니까 국토부에 답변한 대로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직무유기, 뭐 이건 국토부에서 반드시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남시에서는 귀시,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지금 문서로 드러나 있는 건 아닌가요?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없는 사실관계가 있는데요. 당시 국감 발언을 보면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재명 대표가 설명을 합니다. 네. 당시에 그 아마 경기도에 5개 기관이 있었는데, 그때 정부가 법을 바꾸면서 이걸 공공 지방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위 말하는 압박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하면서 정부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서 필요하면 뭐 용도 변경을 통해서 하라고 했고요. 이제 그 다음 얘기, 그러면 백현동 문제는 어떻게 됐냐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 식품연구원 부지를 경기도가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설명을 합니다. 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지 이걸 아파트 부지로 사용한다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서 네. 협박을 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맥락상 백현동을 딱 찍어서 협박을 했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구성되지 않아서, 특히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이게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범죄의 경우에는 맥락을 봐야 됩니다. 딱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협박이 없었다는 뭐 증거,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로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앞뒤 발언의 맥락상 그러한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유죄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 백현동의 용도 변경, 이 옹벽, 그리고 협박, 이렇게 단순히 연결시키니까 이 부분을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당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아마 재판부가 기존의 법리만 충실히 해석해서 판단하신다고 해도 저는 뭐 무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 당시에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용도 상향, 용도 지역 상향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실제는 그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협박 때문에 또는 요청 때문에 이게 인과관계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백현동 관련돼서 비리 이제 의혹이 있던 때이기 때문에. 김인섭 씨와의 어떤 특혜 그렇죠. 의혹 비리의 핵심은 네. 용도 지역 상향이에요. 그래서 민간 기업이 거기다 주거 용지를 많이 짓게 하고, 그래서 많이 남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분이 김인섭 씨. 네,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와 약간 특수관계잖아요. 처음에 출마할 때 선대본부장까지 맡고 상당히 대관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또 용도 상향 변경에 그분이 깊숙이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5년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사실관계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국토부의 협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다, 외부적 요인에서 결정된 거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말이기 때문에 이제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김문기 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모른다 안다의 주관적 영역이 아니고, 하위 직원이라 난 몰라라는 의미는 나랑 교류가 없었어,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교류가 있었다는 게 다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7차례에 거쳐서 보고를 받았고, 또 발표회장에 3번 정도 같이 있었고, 표창장 받았고, 골프 같이 쳤고, 카트 같이 타고, 이런 정도의 교류 사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장동 이 사업 관련해서 나는 잘 몰라라는 정도의 국민적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몰랐다라고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김문기 씨 몰랐다는 발언 주관적 인식이다라고 이 대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결정적 증거로 검찰은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김문기 씨가 동행했던 이 대표의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검찰은 그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10년 전 호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에 가면 천년무공 고사리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변신한 거 주인장 같습니다, 주인장.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네, 아주 그 화기애애하게 예,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 못 하실까요? 또 김문기 처장은 네. 이게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너무 재밌었고 네. 좋은 추억이잖아요, 본인으로서도. 네. 그리고 시장하고 이렇게 골프도 치고 시장님 공 많이 잊어먹을까봐. 아. 예. 그래서 이제 공도 많이 챙겨오고 카드 다 몰아주고 이제 가서 시장하고 많은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고. 자, 이제 골프를 쳤다라는 부분 유동규 씨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골프를 치게 되면 사실 뭐 한 5시간 정도 그 카트에 같이 타면서 이동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끝나고 나서 전후로 뭐 식사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렇게까지 시간을 보내고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 좀 납득이 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원칙의 문제인데요. 네. 대선은 그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제일 중요한 대국민 인사청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상황하고 달라요. 대선 후보가 어떤 의혹을 받고 질문을 받을 때는 국민에게 질문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오류가 없도록 해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네. 대충 해서 들어서 내 기억나는 대로 대충 얘기해서 그게 허위사실로 된다라고 하면 나 그때 헷갈렸어라고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김문기 씨 관련해서 직책, 이런 정확한 직위 이런 것들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김문기 씨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을 때 네. 적어도 그 사진을 갖다 봤어야 돼요. 그리고 당시 근무했던 공무원들과 좀 얘기를 나눠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갖다 보고 그 공무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내가 직위나 이름에 한두 글자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발언할 때. 네. 근데 실제 대국민에게 질문했고 이 김문기 씨가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있으면서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이분을 전혀 모른다라고 딱 선을 긋는 것은 난 대장동 비리는 그 개발공사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성남시까지는 안 들어오는 이슈야. 라고. 결국 김문기를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건 네. 대장동 의혹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네. 얘기다 이런 예, 거죠. 가장 그 네. 전초적인 이제 앞부분에 방어막을 치는 자르는 거죠. 예, 방어막을 네. 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을 봤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문 만나면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은 안 나도 같은 반이었으면 얼굴이 당연히 읽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뭐 대면 보고 7번에 표창장에 골프장에 해외 출장까지 네. 여러 번 했는데 이분을 더더군다나 가장 본인의 역점 사업인 대장동 사업을 맡길 정도의 사람이면은 인사도 그걸 신중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본인 말을 안 들을 사람은 안 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대선 후보로 해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은 법리적으로도 네. 대선 후보 본인이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주 의원님 말씀 뭐 상당 부분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일단 공직선거법의 그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는 당연히 이제 선거 과정을 투명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 대표가 김문기를 부하 직원이라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몰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인식의 문제라고 하는 건데 허위 사실 공표죄를 보면 허위 사실의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그다음에 재산, 그리고 여기서 문제되는 행위, 그리고 지지 여부. 네. 요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행위라고 이제 검사는 모른다라고 말한 것이 행위라고 했는데 모른다는 것은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행위가 객관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앞에서 예시한 출생지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것처럼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들. 네. 이기 때문에 인지, 인식, 의식 이런 부분은 주관적 영역이라서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소장을 계속 어떤 부분을 특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언제 김문기를 뭐 만나서 뭐 언제 뭘 했는데 몰랐다는 것이냐, 그냥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공소장이 특정이 되지 않아서 계속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소 후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그 교유 관계, 그러니까 네. 늘 만나서
뭐 친분을 쌓으면서 노는 관계라는 그런 추상적인 단어를 또 써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소 단계부터 이게 법리적으로 조금 성립이 어려운 거예요. 무리하게 기소했다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걸로 아니죠. 검찰이 기소를 했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 네, 그리고 거잖아요. 나서 교육관계라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성남시하고요 산하기관에 직원이 합치면 4,500명 정도고요. 김문기 처장 같은 팀장급은 600에서 7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8년 동안 팀장이 직보를 하는 경우, 팀장급이 직보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사망하시기 전에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보더라도 한두 번 직보했다라고 그렇게 진술한 내용도 이제 네.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공직선거법상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사실 행위가 아니다. 그냥 나는 내 기억을 말했을 뿐이다. 또 예시를 들어보면 최근에 국감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있는데 법사위 국감에서 천대혁 그 법원 행정처장 나오셨잖아요. 그때 법원 행정처장을 수행하시던 공무원들이라던가 옆에서 이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영교 의원이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그날 같이 동행을 했는데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런 만큼 사실 이 부분은 인식의 영역이지 사실의 영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